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한수입니다. 제가 의사로 살아온 지도 어느덧 60년이 다 되어갑니다. 올해로 89살인데요. 지금도 하루 진료는 꼭 직접 보고 있고 주말에는 산책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 나이에도 건강하게 일하세요? 비법이 뭐냐고들 물어보시지만 사실 별건 없습니다. 약도 아니고 특별한 보양식도 아닙니다. 딱 하나, 저는 매일 이것만은 절대 대충 넘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씻는 습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하루에 꼭 씻는 부위 3곳이 있고 여기에 더해 조용히 챙겨주는 한 곳이 더 있습니다. 이 4군데를 평생 정성껏 관리해왔고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몸을 씻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하면서 느낀 건 씻는 건 다들 하시지만 어디를 어떻게 씻느냐는 전혀 모르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60대, 70대 어르신들 중에는 하루 한 번 샤워는 해도 중요한 부위는 늘 대충 넘기고 정작 문제가 생겨서야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며칠 전 진료실에 오신 83세 김석진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발에 습진이 심해서 오셨는데 여쭤보니 비누칠은 하는데 물로만 대충 헹궈요. 그게 몇 년간 반복돼서 결국 만성염증으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씻는 걸 귀찮아 하신 게 아니라 어디를 씻어야 하는지 몰라서 문제가 된 겁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 4곳을 씻고 나면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땀과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 겨드랑이, 심장보다 먼 곳에 있어 순환이 막히기 쉬운 발, 림프절이 밀집된 허벅지 안쪽, 이 3곳이 바로 제가 매일 가장 먼저 챙기는 곳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왜 이 부위들을 꼭 씻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씻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하나씩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숨겨진 또 하나의 관리 부위는 대부분 분들이 평생 한 번도 제대로 관리해 본 적 없는 곳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래서 정한수 박사가 89세에도 건강하구나 하실 겁니다. 지금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가족이나 친구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병을 미리 막는 건 때로는 이렇게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곳은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대부분 너무 당연하게 넘기시지만 사실은 면역력과 해독 기능의 중심축이 되는 부위입니다. 왜 이곳을 관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겨드랑이는 하루 중 가장 땀이 많이 차는 부위입니다. 여름철은 물론이고 겨울철에도 내복을 입고 있으면 땀이 금세 고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샤워할 때 겨드랑이를 그냥 스치듯 씻고 넘어가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작은 부위지만 이 안에는 림프절이 다수 모여 있는 아주 중요한 순환의 중심이 숨어 있습니다. 림프절은 우리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주는 일종의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 정수기의 입구가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제대로 씻지 않거나 말리지 않거나 습한 상태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반복적인 염증, 가려움, 채취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긴 변화겠지 하고 넘기신다는 겁니다. 제 진료실에도 그런 어르신이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72세 박복순 어르신인데요. 한여름도 아닌데 겨드랑이에서 자꾸 쿰쿰한 냄새가 나고 빨갛게 부풀어 오르거나 간지러워요. 팔을 들 때마다 불편하다고 하셨고 이미 몇 차례 피부과에서 약을 처방받으셨지만 잠시 나았다가 다시 악화되는 증상이 반복됐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샤워 습관을 여쭤봤습니다. 박복순 어르신은 겨드랑이는 그냥 비누칠 한 번 하고 대충 씻는다고 하셨습니다. 샤워 후에는 겨드랑이를 따로 말리지 않고 그냥 속옷 입고 내복 입고 끝이라고 하시더군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겨드랑이는 단순히 비누칠하고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순한 성분의 천연 비누나 약산성 세정제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손으로 문질러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샤워 후 반드시 마른 수건으로 꾹꾹 눌러 말려야 합니다. 수분이 남은 채 옷을 입으면 그 습기 속에서 세균이 자라납니다. 세 번째로 아침에 손끝으로 겨드랑이를 가볍게 눌러가며 림프 순환을 도와주는 마사지를 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신 박복순 어르신은 불과 2주 만에 겨드랑이 염증이 눈에 띄게 줄고 가려움도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어르신 옷에서 나는 냄새가 전보다 훨씬 덜하다고 먼저 알아볼 정도로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림프절이 막히면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의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는 순환이 반복됩니다. 겨드랑이는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작지만 절대 소홀히 해선 안 되는 곳입니다. 저 역시 매일 아침 샤워할 때 겨드랑이는 빠짐없이 손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주고 샤워 후에는 타월로 수분을 완전히 닦아낸 뒤 손끝으로 림프 순환 마사지를 꼭 해줍니다. 이게 하루 3분도 채 걸리지 않는 일인데 피곤함이 덜하고 감기도 덜 걸리고 전반적인 컨디션 유지에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건 겨드랑이를 씻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 부위가 몸의 해독센터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은 습관이 건강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겨드랑이 이야기만 듣고 나랑은 큰 관련 없겠지 생각하셨다면 다음에 소개할 발 이야기가 바로 당신 얘기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전신 건강을 지키는 연결고리가 보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위인 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아래에 있지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샤워할 때 발은 어떻게 씻으십니까? 그냥 물에 흘려보내듯 한번 쓱 닦고 끝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발은 단순한 신체 끝자락이 아닙니다.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으면서 우리 몸의 순환 끝단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혈액이 가장 늦게 도달하고 가장 늦게 빠져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순환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바로 이곳부터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초혈관이 약해지고 발바닥에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이 작은 변화들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무심함이 결국 더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8세 김용철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김 어르신은 몇 개월 전부터 밤마다 발바닥이 화끈거리고 잠자리에 누우면 종아리까지 저리는 증상이 반복돼 도무지 숙면을 취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로 여겨서 병원에 오기 전에 파스를 붙이기도 하고 주물러 보기도 하셨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평소 발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김 어르신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씻긴 씻죠. 근데 그냥 샤워하면서 물에 젖은 상태에서 한번 문지르면 됐지. 뭘 더 해요? 이 말에서 이미 핵심이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발을 단순히 씻는 곳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김 어르신께 3가지 루틴을 권해드렸습니다. 첫째, 밤마다 족욕을 하시도록 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10분 이상 발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긴장이 풀려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족욕 후에는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말리도록 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무정균이나 세균 감염이 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습기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말린 발에 보습제를 부드럽게 발라주고 발바닥과 발등을 손으로 천천히 마사지해 주도록 지도했습니다.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순환을 유도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 루틴을 2주간 꾸준히 실천하신 뒤 정 선생님, 신기하게도 밤에 잠이 들어요. 불안하던 발 저림도 점점 줄었고
무엇보다 하루가 훨씬 가볍게 시작됩니다. 이렇게 기쁘게 말씀하셨습니다. 발은 단지 걷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 건강이 출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노폐물과 정체된 혈액이 맺히는 곳이고 이를 풀어주는 것이 전신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밤 족욕을 하루의 마무리 의식처럼 여깁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안정되고 무거웠던 하루의 피로가 내려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 길지도 않습니다. 단 10분입니다. 하지만 이 10분이 수면의 질을 바꾸고 다음날 컨디션까지 좌우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도 권해드립니다. 오늘 밤 발을 그냥 씻고 지나가지 마시고 한 번만이라도 따뜻한 물에 담가 보세요. 그 안에 내 몸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중간에 끊으시면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위, 허벅지 안쪽 관리법을 놓치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정보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세 번째 부위인 허벅지 안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위는 많은 분들이 거의 관리하지 않는 곳이지만 몸의 깊은 순환과 연결된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허벅지 안쪽, 특히 서해부에는 림프절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림프절은 면역 체계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죠.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림프절이 막히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몸 전체의 순환이 느려지고 면역력도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위는 구조상 피부가 맞닿아 있고 땀샘이 집중돼 있어 마찰이 심하고 습기가 쉽게 차기 때문에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통풍이 안 되는 속옷이나 두꺼운 옷을 입는 경우, 피부염, 가려움증, 심한 경우에는 곰팡이성 염증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81세 박미숙 어르신이 딱 그런 사례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려움증으로 시작됐습니다. 선생님, 허벅지 쪽이 좀 근질근질하니 긁게 되더라고요. 뭐 그 정도는 다 그렇지 않나요?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려움이 점점 번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자고 일어난 다음 날엔 진물까지 생긴다는 겁니다. 검사해 보니 반복적인 마찰과 세균 증식으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이었고 무엇보다 서해부 림프절이 붓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평소 샤워하실 때 이 부위는 어떻게 씻으시나요? 박 어르신은 머쓱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냥 물 지나가면 괜찮지 않나요? 거기까지 비비긴 좀 쑥스러워서요.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구석구석 꼼꼼히 씻는 것이 어려워지고 또 어떤 부위는 민망해서 피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드립니다. 허벅지 안쪽, 특히 서해부를 깨끗하게 씻고 건조하고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림프의 흐름이 달라지고 순환이 개선되며 간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피부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몸속 해독 시스템이 시작되는 핵심 부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샤워할 때 이 부위를 따뜻한 물과 순한 천연 비누로 피부 결을 따라 천천히 닦아낸 뒤 수건으로 완전히 물기를 제거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는 루틴을 10분 안에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옷도 중요합니다. 박 어르신께도 통기성 좋은 순면 속옷을 추천드렸습니다. 너무 꽉 끼는 속옷은 마찰을 높이고 혈류를 막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쉽게 손상되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이 루틴을 실천하신 박 어르신은 가렵던 게 싹 사라졌어요. 땀이 나도 이제는 찝찝하지 않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위생 관리만으로도 피부 문제는 물론 몸 전체가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허벅지 안쪽이 자주 가렵거나 땀이 차서 불편하거나 속옷 자국이 깊게 남는 경우가 있다면
꼭 한번 씻는 방식과 속옷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벅지 안쪽은 우리 몸의 중심에 가까운 부위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혈류도, 림프도, 기운도 흐르지 않습니다. 하루 단 5분만 투자해도 몸 전체가 훨씬 더 가볍고 노폐물이 빠르게 순환되는 걸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조용히 챙기는 부위이기도 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위들은 직접 손이 잘 닿지 않지만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두피와 등입니다. 두피와 등은 우리가 씻을 때 손이 잘 닿지 않고 그냥 대충 감으면 되지 하고 넘기기 쉬운 부위입니다. 하지만 이 두 곳은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두피는 뇌와 바로 연결돼 있고 등은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계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즉, 이 두 부위는 뇌와 신경, 면역 기능에 모두 관여하는 아주 민감한 구역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7세 장만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장 어르신은 최근 몇 개월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밤마다 뒤척이며 깊은 잠을 자지 못해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기본적인 건강검진에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상담 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머리가 무겁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저는 생활 습관부터 다시 점검해 봤습니다. 어르신, 평소 머리 감을 때 두피를 꼼꼼히 문지르시나요? 장 어르신은 말없이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비누칠하고 헹구는 게 전부입니다. 등도 손이 잘 안 닿으니 그냥 물만 흘려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두피와 등은 땀이 많이 나고 피지선이 밀집된 부위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지 분비는 줄지만 혈액순환도 함께 둔화되기 때문에 노폐물이 쉽게 쌓이고 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피 아래로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곳에 순환이 막히면 생각이 무뎌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 어르신께 3가지 실천을 제안드렸습니다. 첫째, 머리를 감을 때는 단순히 물로 헹구는 것이 아니라 손끝으로 지압하듯 두피 전체를 원을 그리며 천천히 문지르도록 했습니다.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기 전 5분간 등을 쭉 펴고 가볍게 스트레칭 하도록 했습니다. 누운 상태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건 2장을 이용해 등을 천천히 밀고 긴 브러쉬로 문지르며 하루의 긴장을 푸는 습관을 들이시도록 했습니다. 한 달 후 장 어르신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하루가 더 또렷해진 기분이에요. 요즘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개운하고 밤에도 푹 잡니다. 사실 두피와 등의 문제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씻는 시간은 똑같이 들이면서도 제대로 닦지 않으면 하루하루 피로가 누적되고 심한 경우에는 수면장애나 기억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피는 그냥 머리카락이 나는 곳이 아니라 뇌를 감싸고 보호하는 일종의 피부기관입니다. 이곳이 건강하지 않으면 두통, 안면, 피로, 심한 경우 탈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척추 주변에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지 않으면 밤에 눕는 자세 자체가 불편해지고 자다가 자주 깨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긴 브러쉬로 등을 천천히 문지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엔 두피 마사지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건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을 풀어주고 뇌를 깨워주며 피로를 배출해주는 건강 루틴입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요즘 머리가 무겁다, 밤에 자주 깨서 피곤하다, 생각이 자꾸 흐릿하다, 이런 증상을 느끼신다면 지금 바로 두피와 등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비싼 약도 특별한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단 5분이면 됩니다. 두피와 등, 손이 잘 닿지 않는 그곳을 손끝으로 정성껏 관리해 보세요.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4가지 부위, 겨드랑이, 발, 허벅지 안쪽, 그리고 두피와 등.
이 부위들은 평소 우리가 씻을 때 대충 넘기기 쉬운 곳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네 군데를 매일 정성 들여 씻고 관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 나이에도 아침이면 또렷한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이면 깊고 편안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건강을 지키려면 뭔가 거창한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약을 챙기고 기적의 보양식을 먹고 값비싼 치료를 받아야만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죠. 그런데 저는 89년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반응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습관이 곧 내 몸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씻는 습관은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피로, 무기력, 불면, 소화불량, 심지어 감정의 변화까지도 이런 관리되지 않은 사소한 부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씻는다는 건 내 몸을 돌아보는 마음입니다. 겨드랑이를 씻는 건 면역을 깨우는 일이고 발을 씻는 건 하루를 정리하며 피로를 씻어내는 일입니다. 허벅지 안쪽을 씻고 가볍게 움직이는 건 내 몸의 순환을 열어주는 길이고 두피와 등을 관리하는 건 생각을 맑게 하고 하룻밤을 깊게 만드는 준비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단 5분이면 됩니다. 단 한 곳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저는 그날 집중할 부위를 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발을 따뜻하게 족욕하고 피로를 씻어냅니다. 화요일은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면역을 깨우고 수요일에는 허벅지 안쪽 순환을 위한 스트레칭과 세정을, 목요일은 두피와 등을 집중 관리하며 생각과 수면을 맑게 하죠. 이렇게 요일마다 하나씩만 실천해도 몸이 훨씬 가볍고 개운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나도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머리가 자주 멍하고 밤에 자주 깨는 건 왜지?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씻는 습관부터 점검해 보는 겁니다. 하루 한 부위만이라도 정성껏 씻고 관리해 보세요.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삶이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도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몸은 그대로 반응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씻는 법이 달라지면 당신의 하루가 달라지고 그 하루들이 쌓이면 당신의 노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네 부위, 겨드랑이, 발, 허벅지 안쪽, 두피와 등. 이 부위들이 그냥 씻어야 하는 곳이 아니라 건강이 시작점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혼자만 보시지 마시고 가족, 친구, 부모님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이거 한번 봐보세요. 몸 씻는 습관만 바꿔도 건강이 달라진대요.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병을 막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을 어떻게 씻고 있느냐? 그게 바로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 정한수였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삶이 매일 더 가볍고 따뜻하고 건강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